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9일인데요. 이제 곧 저녁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뉴스, 오래간만에 제가 모신 분인데,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을 모시고 김재원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용호, 그야말로 무소속 호남에서 유일한 이용호 의원의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이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보도한 장본인 강찬호 논설위원회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께 들으시면 굉장히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이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네. 어려운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 취재 내용 뒷얘기들, 네. 그런 걸 알아야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정권 네, 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걸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마 그 이용호 의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용호 의원 관련된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네. 네. 김종인 위원장 모신 얘기들 김건희 네. 씨의 또 이 등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네. 우리 강찬호 의원께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시작해드릴까요? 편한 대로 하시죠. 편한 대로. 네. 네, 다. 아까도 이용호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이용호 의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저께도 이용호 의원이 이제 그 호남 출신인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남에 유일하게 무소속인데, 네. 이제 어저께 입당을 해가지고, 네. 오늘부터 이제 선대위 활동을 공식 시작했죠. 오늘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이 민주당에만 몰빵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사실 호남인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이제 분산 투자해야 돼요. 다 각자 서로. 네. 예, 맞는 것 지역의 같습니다. 지역주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특정 정당에다가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네. 그 당들이 이제 만만하게 보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을 모아줬는데 가장 홀대를 하거나 네. 이용해 먹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몰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호남 출신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왜 그러면 이번에 호남 출신인데 가게 되었느냐? 네.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우선 민주당의 홀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분이 이제 원래 지난 4월에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때 당에 아주 책임이 있는 간부가 직접 연락을 해서 네. 복당이 컨펌이 됐다. 그리고 네. 당원 자격 심사부에서도 만장일치로 복당이 결정됐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복당 원서를 써라. 네. 이런 전화를 분명히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복당 원서를 쓰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조금 홀대해달라고 하더니 지금까지 감관무소식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려 7달이나 지났는데 그냥 쌓아놓고 반년이 넘게 지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을 뒤집은 거고요. 그렇죠. 본질은 그거죠. 이제 그 물 좋다는 전북의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를 예. 그거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왜 주냐.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거기 지금 내후년 총선 때 이제 거기 출마하겠다고 줄 쓴 사람이 엄청 많을 건데. 그렇죠. 그냥 우리가 먹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반대 의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복당이 복당이 결정됐다고 해놓고도 말을 뒤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마당에 윤석열 후보 쪽을 사실 강하게 땡겼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약간 인적 가교가 있는 게 네. 윤석열 후보의 아주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예. 국회 부의장이 예. 이용호 의원하고 또 되게 친한 관계입니다. 둘이 네. 1980년대 같이 언론계에 입사를 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같이 했어요. 네. 네네. 그때 정진석 부의장은 한국일보, 네.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해가지고 네. 같이 취재 현장을 누볐고, 그다음에 또 정진석 부의장이 국회 사무총장 할 때 네. 이용호 의원을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또 국회에서도 한솥밥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예. 올 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오기 전부터 네. 이용호 의원 쪽에 부지런히 이른바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나라 전체 정치 구도 지형을 바꾸고 지역주의를 아주 혁파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 합쳐서 정말 정계 개편을 해보자. 아마 이런 큰 뜻을 얘기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난 11월 15일 날 예. 윤석열 후보하고 마침내 아침 조찬을 같이 하면서 예. 여기 정진석 부의장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때 해가지고 조찬, 이제 정부위원장이 합류를 했군요, 조찬에. 예, 그래서 그 조찬 그 사진을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용호 의원의 어깨동무하고 조찬 회동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정진석 부의장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그날 보도가 됐고 그날로 그리고 이용호 의원은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 지역주의 정치, 기득권 정치 이런 걸로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네. 아주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래서 네. 나는 복당을 철회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언론이 볼 때는 뭐 한 그 다음 날쯤에 이제 입당을 할 걸로 봤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손들어주고 뭐 선대에 갈 걸로 봤는데 네. 갑자기 이용호 의원이 또 이제 그 입당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네. 결국 거기에는 그 김종인 둘러싼 내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됐잖아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뭐 들어온다 만다 하고 막 그 안에서는 또 막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막 김종인 없어도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윤석열 후보가 막 좌고 우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게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결심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용호 의원이 이게 제가 취재한 제목인데 그 입당을 하지 않고 대신 장문의 문자 메시지, 전화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한테 보냅니다. 네네. 그 내용은 뭐 압축을 하면 김종인 손을 꼭 잡아달라.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다른 뭐 얘기를 거기에 덧붙이지 않았지만 네. 이거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그렇죠. 말하면 내가 입당하려면 먼저 당신이 김종인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죠.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어버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같은 메시지를 또 이용호 의원이 정진석 부의장한테도 보냈어요. 네. 똑같은 메시지를. 네. 그래서 정진석 부의장이 걱정 말라. 우리가 반드시 입당을 김종인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까 당신은 단디하라. 네. 입당하라.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그런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해야 했지만 네네. 이용호 의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또 김종인 위원장을 반드시 영입해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김종인을 데리고 올 이유가 추가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고 뭐 또 이래간 끝에 12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최종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용호 의원도 아이고 이젠 됐다. 네. 그러면 내가 입당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주말에 이제 입당을 아마 결심하고 네. 이번 주 초에 이제 선대위에 와가지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첫 출범을 선언하는데 그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이용호 의원 뜻이었던 거죠. 나는 네네.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예. 중도 개혁. 또 그리고 네. 김종인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예. 그 집안이 원래 정읍 고창이 쪽이시기 때문에 네. 그 가인 김병로 손자 아닙니까? 예. 다 전북에 아주 유지시고 그래서 네. 이용호 의원은 두 가지를 본 거죠. 우선 그 중도 개혁 노선. 이용호 의원 본인이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도 있었고, 네. 모르지 출신은 첫 정치는 이제 민주당을 시작했지만 네. 이후에 점차 중도로 옮겨온 이런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도 중도 개혁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고 김종인이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했던 거고, 예. 또 그다음에 같은 전북 호남 출신이라는 거 예. 이런 것도 들어가면 안도감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동양분이 이제 당을 이끌고 있다는 안도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반드시 김종인 먼저 데리고 와야지 내가 입당을 하겠다 조건 건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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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제가 취재가 돼서 알려진 거고. 예. 그래서 이 이용호 의원의 입당 그리고 입당에 앞서서 이용호 의원이 김종인 데리고 오라는 선결 조건을 건 것은 예.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제 중도 개혁에 중대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네.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호남에 다가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네네. 이제는 호남과 중도를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필수 불가결한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다 받아들여서 네네. 이 당이 옛날처럼 이른바 뭐 그냥 구태 보수, 뭐 꼴통 보수 이게 아니고 예. 이제는 중도나 호남이 다 포용되고 통합된 예. 그러한 그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하나의 어떤 중요한 촉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네. 이용호 영입도 성공이 된 거고, 그렇죠. 금태섭이라든가 윤희숙 영입도 성공이 된 거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이제 사람 하나 데리고 오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당이 중도 개혁 노선으로 선회를 할 수 있느냐, 예. 또 호남을 제대로 포용할 수 있느냐, 말뿐만의 호남 포용이 아니고, 네. 진짜 호남의 속살에 다가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예.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라는 그러한 그
어떤 모습이 예. 상징적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영입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네네네. 아주 깔끔하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용우 의원이 이제 무소속에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정현 의원이 호남 쪽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네. 소속 의원이었는데 이제 이용우 의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하자면 진보인사들 호남 쪽 민심이 좀 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역으로 뭐 최이배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또 영입하는 그런 작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당황했죠. 그러니까 지난 네. 11월 15일 날 이제 그야말로 이용호 의원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사진 찍고 그게 다 언론에 나가고 하니까 네. 민주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패닉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취재해 보니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네, 예, 거의 매일 이용호 의원한테 연락하고 예. 아이고 이건 우리 사람이 왜 거기 가? 아이고 우리한테 와. 그러면서 이제 저 예. 뭐냐 그 지역위원장 줄게. 예, 예, 예. 그 지역위원장 바로 우리 전옥현 우리 지금 진행자 게스트 뭐 워낙 잘 아시지만 예. 그저 전북의 지역위원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 여기 저 국민의힘으로 친다면은 뭐 강남이나 서초의 지역위원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야말로 그냥 공천을 따기 너무 좋은 자리고 공천 따면 뭐 바로 또 그냥 본선에서 이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민주당 사람이라면 정말 꿈을 꾸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그냥 바로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네. 지역위원장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네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이용호 의원한테 직접 그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뭐 간다니까는 막 이제 그 선대위 인사들이 막 나한테 전화한 거에 맞고 네네. 그러면서 이거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주겠다고 했다. 네. 이거 직접 이용호 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호 의원이 그러면서 네네. 그런데 네. 이 사람들 뭐 그동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년 넘게 내 복당 그렇게 막 그냥 무시하고 네네. 모른 척 하더니 네. 내가 저쪽 당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던지는데 네네. 이게 정말 진심이겠느냐? 네네. 내가 저 당 진짜 실제로 그렇죠. 갔을 때도 그런 거 하겠느냐? 그렇죠. 또 언제 그리고 이제 팽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그 태도부터 벌써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이미 또 역사가 있다. 내가 2번이나 지금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네. 2019년도에도 한번 복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이해찬 당시 대표가 네. 아예 공개 속상해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이용호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공천 불복해서 옛날에 당 뛰쳐나간 해당 행위자들 아니냐?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당 안 된다. 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거의 망신을 주면서 아예 그냥 못을 박은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아. 그러니 이용호 의원이 그때도 의원인데 그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마치 복당을 시켜줄 것처럼 하더니, 예? 네네. 네. 그러더니 또 그냥 입싹 씻고 그다음에 네. 이러니까 제가 2번이나 뒤통수를 당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내가 2번 속았는데 3번 또 속아야 될까? 이러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2번 속지 3번 속냐?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기사 써서 안에다 보내니까 제목을 딱 편집자들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네. 2번 속지 3번 속냐. 이게 지금 민주당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그 예. 조변 섞개 감탄 고토. 예. 예. 그야말로 자기들 그냥 보통 때는 헌신짝같이 버리다가 예. 갑자기 그냥 대선 앞두고 그냥 그 저쪽에 뭔가 표로 그냥 이게 뭔가 이제 달아날까봐 예. 갑자기 버선발로 막 그냥 막 던지는데 예.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용호 의원도 넘어가지 않고 대신에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바로 가지도 않으면서 예. 국민의힘에도 개혁을 촉구한 것이 김종인 빨리 받아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용기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어떤 다 이렇게 한 가운데 네네. 참 그 나름 슬기로운 행보를 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네. 지금 김관영 체입에 예. 제가 김관영 의원하고도 잘 아는데 전 의원이죠.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중도 개혁 성향으로 괜찮은 의원입니다. 정치인이에요. 네. 근데 이분도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래서 여러 차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 복당 내지 입당설이 돌았어요. 네네. 근데 이분을 말이죠. 왜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고 입당 복당 그런 거 진행 안 하다가 네. 왜 이용호 의원이 딱 입당을 한 다음날 이렇게 입당 소식을 알리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용호로 이제 체면 손상되니까 얼른 그냥 뭐 김관영 체입에 어떻게 그냥 막 막 던져갖고 구해가지고 그냥 틀어 막았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관영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자기네들 변명거리로 지금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양새도 김관영 의원 입장에서 참 좋지가 않죠. 네네. 진짜 이게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이용호 뺏기니까 이제 얼른 김관영 어떻게 막 섭외해갖고 그제 급히 데리고 왔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관영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결코 좋은 모양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본인 자체의 존재의 의의로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마치 이용호 의원의 대체물로 뭐 이런 네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민주당이 굉장히 그 핸들링이 거친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이게 왜 이런 궁극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네. 한마디로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호남은 내 거. 그렇죠. 호남은 뭐 내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하고 뭐 얼마든지 뭘 해도 결국은 호남은 내 거. 이러니까 지금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이 그래도 복당을 하겠다면 사실은 굉장히 당으로서는 그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고 정말 잘 와주셨습니다 해도 모자랄 텐데 네네. 오만했던 거죠. 뭐 지가 어디 가겠어? 그렇죠. 결국은 뭐 우리만 바라볼 텐데 뭐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냥 이제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딱 그냥 편해버리고 그때 우리 사람 심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된통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용호 의원의 말이 정말 맞는 겁니다. 네네. 결국 호남이 어떻게 네. 보면 민주당에 몰빵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네네. 호남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영남이건 호남이건 특정 정당에 몰빵하지 말고 네네. 네네. 또 제대로 하는 정당을 제대로 가려서 표를 주라. 이게 정말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교훈입니다. 네네. 아주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제 김재원 의원 관련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요즘 나오는 얘기는 심지어 지금 경상도 경북 지역에서 아주 상종가라고 합니다. 아, 네네. 지금도 전역권 진영자께서도 내년 총선 지방선거도 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총선도 관심 있고 네. 지금 TK는 내년에 큰 변수가 선거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은 대구 중남구.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또 이제 경북지사, 대구시장 그런 게 예. 있는데. 네네. 지금 김재원 의원은 지금 대구 중남구 지금 재보선. 예. 국회의원. 예. 여기 지금 공천 1순위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네. 경북 도지사도 또 공천 1순위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 네.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였지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의 10번 가까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집에 막 그냥 밤늦게 그 앞에서 기다리고 네. 그야말로 식고초려를 해서 네네. 아주 끈기 있게 설득해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한 몸이 되는 네. 이 과정을 끌어낸 1등 공신이거든요. 네. 네네. 정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막 포기할 그런 시점에서도 이분은 와인 사들고 가가지고 네네. 김종인 위원장 안 되면 사모님이 또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김미경 여사라고. 네네. 이분도 집안이 되게 좋아요. 아버님이 김정호 전 아마 한일은행장인가 그러시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또 김정남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네네. 굉장히 명문가고 그래서 이분도 이화여대 명예교수고 네. 이분이 정무 감각도 되게 좋고 전략가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얘기 나눠봤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문재인도 갖고 놀았어요. 이분이. 문재인. 그래 어떻게 갖고 놀았어요, 문재인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는 지금 바로 국민의힘처럼 똑같이 김종인 자택을 연속으로 찾아가서 네네. 민주당의 집을 와달라고 또 그때는 그 사람들이 또 선고치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아이고 나 생각 없으니까 그만 가보시오 하고 그분이 또 아주 매몰차게 또 하실 때는 매몰차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냥 이분은 방에 들어가 버리면은 제가 들으니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네. 사모님 붙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좀 잘 받아주시고 좀 자상한 스타일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 사모님한테 매달려요. 네. 아, 예. 이번에도 김재원 최고위원도 예. 사모님한테도 막 여러 차례 이제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둘이서 의기투합해갖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예. 빨리 이만하고 이제 그만 국민의힘 가서 도와주시라. 예. 이렇게 한 연합군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하여간 그때는 제가 들어보니까는 김미경 여사가 하여간 문재인 당시 대표한테 예. 당신이 우리 남편을 데리고 가려면은 우리 예. 남편은 전권을 줘야 된다. 예. 그냥 들러리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얼굴마담처럼 세우고 이래서는 절대 가실 분이 아니다. 네네. 전권을 줘야 되고 해가지고 다 그런 조건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분이 김미경 여사라는 게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얘기가 약간 셌지만은 약간 다시 돌아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내복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복을 여러 개 입은 게. 네.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 집이 북악산 평창동 밤에 칼바람이 부는 데입니다. 네네. 근데 집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릴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네네. 내복을 여러 겹 입고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선대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는 김재원 의원이 네. 아주 집요하게 네. 나한테 요구를 해왔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 이래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네. 제가 그래서 어저께 투머치 토커라고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이분을 이제 불러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마음에 안 들고 네. 권성동 사무총장 마음에 안 들고 네네. 그래서 못 간다. 약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성취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김병준, 권성동 다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자기가 내세웠던 조건들을 다 성취가 안 됐는데도 그냥 다 가시게 되었는가? 네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네. 윤석열 후보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제 선대위 합류를 결정한 그날이 12월 3일이거든요. 네네. 12월 3일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막 집 나간 아이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그렇죠. 극적으로 이제 울산 불고기집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울산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 위원장 집에서 예. 김종인 위원장 부인하고 예. 이렇게 열심히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예. 어떤 뭔가 상당히 상황이 진전이 되니까 김재원 위원이 딱 지금이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네. 울산에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예. 딱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얘기가 잘 풀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우리 윤 후보께서 빨리 김 위원장 바꿔줄 테니까 김 위원장한테 한번 세게 도와달라 얘기를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그럼 전화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네. 김재원 아마 의원의 전화 통을 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님 네. 좀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네. 큰절하듯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고 네. 김종인이 말씀대로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윤석열 후보가 울산 불고기집에서 왼손으로는 전화통 들고 오른손으로는 엄지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역사적 순간인데 네네. 자 그러면 왜 그때 김종인이 그렇게 그냥 와달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했는가? 네네. 제가 이걸 물었더니 이분이 즉답을 피하긴 해요. 왜냐면 나는 원래 그런 거 거간하는 사람인데 네네. 영업 비밀은 또 내가 지켜야지 내가 계속 앞으로 장사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시면서도 네. 그래도 저랑 좀 친하다 보니까 슬쩍 한마디 해주시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예. 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뭐냐 하면 예.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네. 이 선대위 총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네. 당무 전반을 총괄하고 네. 예. 그다음에 선대위 기구를 또 통할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 예. 요거를 위원장한테 이제 일종의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당은 이렇게 당원 당규상 결국 당과 선대위 결국 이제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은 두 개가 추가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당과 윤석열 후보가 있는 선대위 이 두 개가 핵심 기구인데 그렇죠. 이 당의 당무 네. 그다음에 선대위 기구 예. 이거를 둘 다 지금 통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선대위 총괄위원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뭘로 보장돼 있느냐? 당원 당규로 보장돼 있다. 네네. 당원 당규, 윤석열이 법조인 아니냐? 당원 그렇죠. 당규로 보장된 일종의 당의 헌법상의 어떤 권한을 예. 당연히 100% 인정해드리고 네. 그것이 앞으로 잘 준수될 수 있게 네. 윤석열 후보가 보장을 하겠다. 네네. 이것을 이제 김재원 의원이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군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지켜진다면 그렇죠. 그 밑에 김병준이 어느 자리에 있건 권성동이 뭘 하건 간에 네네. 당무하고 선대위 기구를 다 그냥 최종 총괄권이 다 총괄위원장한테 있다면은 네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그렇죠.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걸 네. 보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김종인이 갔다. 네. 지금 이런 어떤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당무와 선대위를 총괄하는 자리는 선관위원장 단 한 분뿐이시다.
네네. 이게 이제 윤석열, 김재원, 네. 김종인 사이에 공유가 됐다. 네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권성동, 네. 김병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네. 그 김종인이 가게 된 어떤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이것이 이번에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네. 네네. 아이고, 오늘 뭐 아주 쉽고 깔끔하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용호와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렵게까지 영입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더 이상 뭐 김병준이라든가 또 이 권성동 이런 분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건 이제 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오신 이후에 벌써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마 네.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국민의힘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죠. 이렇게 그전에는 막 서로 티격태격하고 매일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막 그냥 저당 왜 저러나 그랬는데 네네. 지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네네. 오늘 보니까 뭐 그 왜 이상한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그 노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제가 오늘 취재하기로는 오전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가 들어갔는데 네. 노재승. 그 양반은 그냥 오늘 중에 정리하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글쎄요, 저도 이렇게 좀 예. 뉴스를 보니까 오늘 KBS TV 연설도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 그게 바로 선대위 작품, 그 김종인 선대위 작품입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총괄본부에서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렇죠. 이러다가는 표 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죠. 빨리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TV 연설도 KBS TV 연설도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사실은 원래 이분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권성동 사무총장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계속 좀 끼고 들어온구만요. 그거죠. 그랬죠. 아, 자, 네네,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김종인 선대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권성동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내보내면은 바로 자기한테 기스가 온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다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네네. 그럼 안 잡히고 싶으니까 네네. 기자들한테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 괜찮은데 왜 그 옛날 발언 갖고 물고 늘어지냐, 좀 좋게 써줘라. 뭐 어제 오늘까지 그랬대요. 저 출입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네네. 아니 그런 근데 비슷한 얘기가 왜 나왔어요. 과거 발언 갖고 물고 늘어지자, 뭐 민간인 시절 발언 갖고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냐 이랬다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조동현 저쪽 네. 민주당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 민간인 시절에 뭐 그 혼외자 임시 무슨 뭐 그런 뭐 불륜이니 뭐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들은 남의 당 사람들 과거는 문제 삼으면서 네. 우리 당 사람은 과거는 문제 삼지 말아달라 그러면 네네. 이게 그렇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문재인 대통령식 내로남불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데 왜 그러면 내로남불인 줄 알면서도 버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내쫓으면 내가 또 나의 어떤 정치적인 손해를 본다. 내가 기스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이런 거 질서 잡아주는 권위가 필요한데 네. 이거를 이제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김종인 선대위 영입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내주에도 좋은 뉴스 한번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요.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거의 뭐 매주마다 히트치는 그 작품들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야말로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꼭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이 노재승 씨 결국은 이제 뭐 오늘 저녁도 다 됐는데 아마도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요, 이 노재승 위원장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재승 비니좌, 결국은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렇게 딱 한 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태섭 의원도 말이죠. 이렇게 이 깜짝 놀라는 스타일의 말하자면 인재 영입, 이거는 나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오늘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노재승 위원장이 좀 버틸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퇴를 내렸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진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반성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노재승 씨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도 조동현 씨와 마찬가지로 2030 세대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이 맞으면 부정적 영향,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한 인재 영입, 그 인재 영입 절차가 전부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공업장 공수장 유출, 이게 박범계가 지시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권력 실세 중에 실세인데 누가 감히 이성윤 공수장을 밖으로 유출했느냐, 이거를 감찰해봐 그랬는데 감찰하니까 나온 게 없어요. 특히 노렸던 것이 말하자면 보복 차원에서, 즉 이성윤을 누가 감히 기소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수원지검 수사팀 이 압수수색까지 공수처가 강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박범계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 한동수가 이끌잖아요. 한동수 아주 애완견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윤석열 징계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한동수, 이 판사 출신이에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말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22명 정도가 걸려 들었는데, 의혹 검사들로 유출해. 그 중에서 보니까 2명이 딱 걸린 거예요. 현직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 부하였던 고위 차장급 검사, 이번에 이제 현재는 이제 박범계가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이에요. 이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이 워드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른 검사 이 PC에서도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무부의 한동수가 2번씩이나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 검사장과 그 다음에 다른 검사의 이 내용 싹 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내용을 법무부가 결국은 언론 보도, 즉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보도를 통해서 처음 인지했다 이렇게 밝히고, 공소장 유출자로 의심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법무부 보고 내용에 빠져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수가 결국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한동수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년 임기 지난 10월 중에 다 만료가 됐는데요. 박범계가 임기 연장을 했어요. 왜?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바로 누굽니까? 이 한동수가 박범계를 속인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수사가 아니죠.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치면 진상조사 내용을 은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괘씸해요. 뭐 괘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이 정도가 되면요 장관도 내려와야 돼. 장관도 불법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박범계는 즉각적으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아니 윤석열 총장 밀어붙이듯이 한동수 밀어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동자 이름 갖춘 사람들이 지금 말이 많어. 한동훈이도 독직 폭행 뭐 또 진술 번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웅이가. 그래서 이 한동수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요, 한동수 보고 은폐한 거 법무부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조사하는 거 해봐야 뻔해요. 예, 뻔하게 또 다른 은폐 또 축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야권에 속하는 시민단체들이 한동수의 보고 은폐 의혹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를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도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노재승 씨, 비니자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위원장을 사퇴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6일날 임명됐는데 사흘 만입니다. 그래서 이 노재승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요, 저는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SNS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됐지만 아직 덜 자란 저희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저는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해 중도 하차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과거에 남겨놨던 부끄러운 문장들과는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으로서 정치권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유튜브 옳은 소리 채널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바로 어제 심야에 이 문제는 이 노재승 위원장이 스스로 결자 해제하라. 그래서 그래야 당의 부담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실망을 덜 줄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바로 노재승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지만 어젯밤에 그런 입장을 제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의 적절한 수위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조동현이가 그만뒀을 때요. 아직도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경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재승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된 이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